안녕하세요. 울산에서 경매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는 최 소장입니다. 경매 입찰에 관심은 있으나 복잡해 보이는 경매 절차나 특히 명도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경매 입문자들을 위한 경매 진행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 조사입니다. 우선 경매를 입찰하려고 할 때는 물건부터 선정을 해야겠죠. 시중에는 여러 경매 유료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는 그중 옥션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사이트를 둘러보시고 그중 자신과 가장 잘 맞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유료 사이트에서는 기본적인 권리 분석을 제공하고 있어 처음 입찰을 도전하시는 분들은 권리상으로 하자 없는 물건들 위주로 도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시작으로 점차 지역을 넓혀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시세 조사입니다. 경매 사이트를 통해 입찰할 물건을 선정하셨다면 그 물건에 대해 시세 조사를 하셔야 하는데요. 주거용 중 가장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부동산, 아실, 호갱노노 등 무료 사이트를 통해 경매 물건의 층수, 수리 상태 등 조건이 최대한 비슷한 매물들과 비교하여 적정 매매, 전세 시세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빌라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는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물건지 주위의 부동산을 통해 시세를 파악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빌라는 디스코나 부동산 플래닛 앱을 통하여 연식이나 층수가 비슷한 물건들의 최근 실거래 금액을 조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임장입니다. 이제 손품으로 어느 정도 시세 파악이 되셨다면 직접 현장을 나가봐야겠죠. 어떤 것을 봐야 되는지 모르시겠다고요? 우선 경매 물건의 점유, 수리 상태를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점유는 우편함이 쌓여 있는지, 전기 계량기가 돌아가는지 등 현장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 누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랫집을 방문하여 거주하면서 누수가 있었는지 여쭤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미납관리비를 알 수 있지만 빌라는 관리사무소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세련의 총무, 반장님이 그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총무님을 통해 혹시 미납된 관리비가 있는지 여쭤보시면 대부분 답변을 해주십니다. 네 번째, 법원 입찰입니다. 이제 임장까지 완료했으면 본인이 생각하는 입찰 금액을 선정한 뒤 법원에 입찰을 하러 가야겠죠. 각 지역마다 법원 입찰 서류 마감 시간이 조금씩 다르니 사전에 검색을 해보시고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입찰 마감 시간이 11시부터 11시 반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 입찰, 대리인 입찰, 공동 입찰 등 입찰 방식에 따라 서류 양식이 달라지니 미리 숙지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입찰 시 제일 중요한 입찰 보증금은 본인 입찰 금액의 10%가 아닌 최저 금액의 10%인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울산은 한 번 유찰 시 전차수 금액 대비 30%가 차감됩니다. 유찰이라는 것은 경매 입찰 당일 입찰 참여자가 없으면 금액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째, 낙찰입니다. 입찰 마감 시간이 지나면 법원 집행관들이 당일 진행하는 사건별로 입찰 서류들을 취합 및 정리를 합니다. 보통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 후 사건별로 몇 명이 입찰했는지 쭉 불러줍니다. 보통은 사건 순서대로 진행하지만 특정 사건에 과도한 사람들이 몰리면 그 사건부터 먼저 입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입찰한 사건 번호를 호명하면 그때 수취증을 들고 나가면 됩니다. 폐찰 시 수취증을 주고 보증금을 받아오면 되고 낙찰이 됐으면 대기 후 낙찰 영수증을 받고 대출 명함들을 받은 후 기분 좋게 나가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잔금 납부입니다. 낙찰을 받았으면 이제 잔금을 납부해야겠죠.
보통은 낙찰일 기준 45일 이내로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낙찰 후 일주일 동안은 법원에서 이의 신청 기간을 가집니다. 쉽게 말해서 경매 이해관계자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인해 이 경매는 무효다 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간을 거친 일주일 뒤부터 대출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대출은 본인이 평소 이용했던 주거래 은행부터 낙찰 후 받았던 여러 명함의 은행권에 문의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이 진행되는 쪽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잔금 납부할 때 대출 진행 중인 은행과 연계된 법무사님한테 꼭 인도 명령을 함께 신청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원만하게 명도가 안 되면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 집행을 하려면 인도 명령이 선행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까다로우면서도 의외로 쉽게 잘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경험한 바로는 통상 낙찰일 기준 3개월가량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강제 집행까지 가게 되면 4, 5개월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명도는 서로 원만하게 해결을 보는 것이 가장 좋지만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될 경우 강제 집행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은 결국 낙찰자 편이라고 생각하시고 여유롭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사비를 내가 왜 줘야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사비를 낙찰자가 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대개 이사 비용보다는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로 원만하게 이사 비용으로 협의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8번째, 집 수리입니다. 이제 명도가 완료됐으면 낙찰받은 집의 상태를 보고 본인이 입주할 예정이면 본인 기호에 맞게 수리를 하시면 되고 추후 전세나 월세를 맞출 예정이면 최소 비용으로 예산을 잡아 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9번째, 임차인 맞추기입니다. 이제 수리가 완료되면 낙찰받은 부동산 주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연락을 하여 임차인을 구합니다. 이때 하나의 부동산이 아닌 최대한 여러 곳의 중개사무소에 연락하셔서 빠르게 임차인을 맞추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 진행 절차 9단계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